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사전 협의 없는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2020년 3분기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게 됐어요. 먼저 이제 오늘 보도된 주요한 내용들을 주요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3분기 대한민국 GDP 경제 성장률 1.9%, 상반기 역성장 딛고 반등. 이 제목만 보게 되면 야, 이 대한민국이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국가 미국도 지금 경제가 부분 재가동되고 있는 중이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또 가장 많은 부를 만드는 국가 중공도 얼마 전에 다시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경제가 재가동이 제대로 이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들 나라들은 이제 마이너스 침체까지 경제 성장률이 나타났는데 대한민국이 3분기에 드디어 2% 가까이 경제가 급등하는구나, 대한민국 살아났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부는 수출을 통해서 50% 이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대한민국이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제일 큰 비중이 중화인민공화국, 두 번째가 미국이 되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는 이와 같이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중공에서도,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도 재감염 확산이 진행되면서 2차 팬데믹에 대한 공포심이 커져가고 있는 중이죠. 또한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매주 월요일마다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제일 먼저 공유드리고 있는 이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2020년 2월 중공의 경제가 멈춰섰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 2020년 4월 미국, 유럽, 중동 등의 실물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 됐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 현재요. 여전히 감염 속도가 증가 중이에요. 가속 중이에요. 코로나19가 여전히 가속 중인데, 감염이 가속 중인데 대한민국 경제가 3분기에 2%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됐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2월과 4월처럼 실물 경제를 완전히 멈춰 세울 코로나19 감염 가속도가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3분기에 2%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봐라 중국 이럴 줄 알았지.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에는 2월에 실물 경제가 멈춰섰으니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마이너스 6.8%를 나타나게 되다가 2분기부터 좋아지고 3분기에 더 좋아지게 되면서 아직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는 경제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니 대한민국이 3분기에 2% 가까운 성장을 한 거겠지. 봐봐, 중국은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첫 번째 큰 황소 17년 주기를 갖게 되는 부동산 주기 살아나는 거 봐. 두 번째로 10년 주기를 갖게 되는 설비 투자 경기 살아나는 거 봐. 이봐, 중국 잘 나가니까 대한민국 잘 나가지. 맞죠? 근데 또 하나를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경제가 잘 나가기 위해선 수출이 증가돼야 되고, 수출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국 다음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미국 경제도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은 설비 투자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생산 지수가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실적이 마이너스 침체, 중국하고 다르네. 17년 주기를 갖게 되는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부동산 부문 보게 되면 2019년 이전 실적 수준은 넘어서게 됐지만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전과 다른 실적 개선세가 매우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2020년 대한민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경제만 개선됐다고 2% 가까이 급등하기는 힘들 텐데, 미국이 아직도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이 숫자로 표현의 경제 지표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2%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급등하게 된 것일까? 과연 저 3분기에 대한민국 경제를 조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라는 결과 지표가 산출되기 전에 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단에 있는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죠. 먼저 대한민국 부의 50% 이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수출이에요. 수출은 2017년 이전의 성장세가 2017년을 상한 수준으로 2018년에 둔화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데 대한민국의 2020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경을 딛고 2% 가까이 급등했다고? 뭔가 좀 아구가 맞지 않네. 또한 이러한 경제 지표를 보고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예요. 동일한 기간에 2017년서부터 둔화됐다가 2018년도서부터 이와 같이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2020년 3분기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2% 급등했지? 왜냐? 경제 성장률에 미치게 되는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는 하락 추세, 침체세가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러냐면 3분기 때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게 됐고 대한민국 9월 대한민국 수출 실적을 봐라. 대한민국이 2020년 9월 수출 실적이 2019년 9월 대비 7.7%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3분기 경제 성장률 2% 가까이 급등할 수 있지. 그럴까?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지표의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대한민국 모든 경제지표의 실적의 총합 경제성장률은 2017년에 3.2%, 2018년에 2.7%, 2019년에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 두 번에서 2.0%. 대한민국 경제는 침체세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부터 진행되게 됐고 2019년 대한민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경제지표의 실적은 새로운 정책이 진행된 이래 최악의 실적이 만들어진 시기였어요. 최악의 실적보다 7.7%가 최악의 상황보다 약간 개선됐다는 의미일 뿐 대한민국 경제가 주요 경제지표가 침체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런 모양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럼 도대체 저 신문기사에 있는 3분기에 2.2% 대한민국 경제가 역경을 딛고 좋아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 자세히 봐야 되겠죠. 수많은 미사 오구들을 빼고 보게 되면 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3분기 성장률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기저효과, 비교 대상 수준이 낮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크지만 이라고 적혀져 있고 이게 기저효과라는 말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여기 보게 되면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9%로 집계되게 됐다. 직전 분기 2분기 대비 3분기가 1.9%가 성장됐다는 의미가 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 직전 분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대비를 보게 돼요. 우리가 보는 경제 성장률은 이와 같아요. 2020년 1분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연간 기준으로 1.4%였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분기에는 마이너스 2.7%였어요. 3분기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2% 급등했다고 적었지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1.3% 여전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4분기 연간 기준 경제 성장률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을 평균을 내서 최종 2020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도출되지 직전 분기 경제 성장률은 상징적 대표 지수를 갖지를 못하게 돼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3분기 국내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던 상반기 역경을 딛고 2% 이상 급등했다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의 실체는 이와 같다. 여전한 마이너스 침체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를. 플러스에서 플러스 값이 커지게 되면 A라는 게 B보다 크다는 의미가 되게 되지만 마이너스 값이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 얘가 더 크다. 물론 크다 작다를 논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게 되지만 마이너스라는 것은 침체, 이전 수준보다 악화됐다는 의미가 될 뿐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의미는 전혀 갖지를 않는 수치라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마이너스 수치가 다른 국가보다 적다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최고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플러스 값일 때만 말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의 데이터 값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문기사에서 중요하게 봐야지 될 내용이 있죠. 여기에 3분기 경제 성장률은 기저 효과가 크지만, 신문기사 일단 신문기사에서 일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일단 3분기 반등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기저 효과가 크다고 앞에서는 말해놓고 일단 3분기 반등으로, 뭐가 반등이 됐습니까? 반등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3분기 하반기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 두 줄도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를 뽀개봐야지 되겠죠. 일단 뽀개봅시다. 뽀개보게 되면 이와 같아요. 대한민국의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대한민국의 부의 절반이 넘는 부는 수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즉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지표가 하락하게 되면, 즉 하락한다는 말은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진행되게 돼요. 하락하게 되면 A라는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은 동일하게 되지만, 얘를 해외에다가 미 달러 기준으로 판매하게 되면 얘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2020년 4분기에 과연 일단 언론이 적은 것처럼 일단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을까? 보게 되면 2017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새 정책이 만든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은 침체세예요. 하락 추세예요. 이 하락 추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실적이 2019년에 만들어지게 됐고, 2019년 중에서도 최악의 실적이 2020년 1분기에 만들어지게 됐어요. 대한민국 부의 절반 이상을 만드는 수출 활동의 조건이 1분기 때 어떠했는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수준에 와 있었죠. 이와 같은 수준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조금 나타나다가 2020년 들어오게 되면서 2분기서부터 이제 악화됐고, 현재 오늘 기준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여기 와 있어요. 반도체와 수출 실적이 3분기에 증가됐다, 고무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와 같은 환율 조건에 와 있으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가 유럽 등지에다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마진은 0이나 마이너스를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수출 물량을 현지에서 원하더라도 줄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고, 2017년 이래 새로운 정책이 만들었던 최악의 실적 2019년 1분기와 같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가치에 와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규제가 강조가 되면서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규제를 제한을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수준 속에서는 수출 주도형 국가의 부가 쉽게 증가될 수가 없고, 더욱이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주요한 고객 국가들이 다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환율로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이 더 좋아지기 어렵죠. 즉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빌려온 외화를 국내 시장에다 뿌리는 것보다 그 뿌리는 규모에 비례적으로 원화 공급 확대를 해야 되는 시절임을,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현재와 같은 수준에 와 있어서는 2019년 1분기와 같은 경제 성장률 성적표를 다시 받게 됨을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2020년 3분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 급등의 실체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뉴스 뽀개기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실 내용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어져 있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에도 편의상 여기에 가져다 놨어요.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3월 25일 공개방송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 상품 개념을 만든 다음에는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에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한 3월 25일 공개방송 내용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될 게 4월 2일 날 진행했었던 공개방송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가방패의 전쟁, 즉 2020년 2월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소재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고 있는 복수의 투자 조직을 통칭해서 핫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핫머니가 만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라는 창에 미달러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이 방패로서 이와 같은 변동성에 맞서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4월 2일 공개방송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6월 12일 날 공개방송이에요. 이 공개방송 내용 중에 두 번째 서브 주제였었던 글로벌 금융시장 불황기로 향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020년 10월 27일 밤 10시 4분이라는 것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될 수 있는 장세가 존재한다면 어느 시기에 와 있는 것인지, 또한 어느 시기에 와 있다면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님으로서 매년마다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외부 환경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 유효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좀 더 작은 의미로는 재테크 관점으로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져야지 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산업 부분에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지 되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내용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